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위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적 군사 전략 회담에서 한국 군인들이 보인 행동에 현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의 장교들이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으며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군은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에서 정신의 군대라 불리며 가장 존경받는 군대로 떠올랐습니다. 기술보다 깊은 울림, 총성보다 강한 침묵. 과연 그날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장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랜던 준장입니다. 미합 중국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분쟁지에서 작전을 수행해왔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과 협력하며 복잡한 전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냉정한 분석, 감정 배제, 실전 중심. 이것이 제 신념이자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겪은 일은 그런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군사전략회담. 이번 회담은 단순한 형식적인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참가국들의 실제 전술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연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전 시뮬레이션 시연을 통해 각국 특수부대의 수준과 철학을 검증받는 무대였지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드론, AI, 초정밀 무기 체계 등 기술적 진보가 전장 판도를 바꾸면서 단순한 무기력이 아닌 전술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런 변화를 반영한 이례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초청받은 각국 장교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최정예들이었고 저 역시 미 특수전 부대를 대표해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은 공식 일정 전날 밤 연회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와인의 향기, 각국 장교들의 격식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테이블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루이 첸 대위, 신세대 전술 이론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입은 날카로웠고 언제나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세르게이 드라코프 대령은 육중한 체구의 굵은 목소리, 강경하고 직설적인 어투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아 보였고 과거 냉전 시절의 분위기를 아직도 지닌 듯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라인하르트 슐츠 대위는 감정 없는 말투와 논리적 사고로 유명한 장교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장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유럽 군사 전략가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한도현 대위. 검은 제복이 잘 어울리는 날렵한 체구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말의 수위를 조절할 때도 그는 처음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묘하게 강렬했습니다. 식전 와인이 돌고 각국 시연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어떤 시연을 준비하셨습니까? 루이 대위가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도심 중심부 인질 구출을 가정한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입니다. 드론, 위성, 지상 병력이 실시간 연동되는 작전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세르게이 대령이 잔을 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Su-57 전투기의 실전 상황에서의 통제 능력을 선보일 겁니다. 공중에서의 전장 지휘, 그게 진짜 전략이지요. 라인하르트 대위는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상황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대 단위 작전 시뮬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I가 아닌 지휘 체계 자체의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도현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이 대위 역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시연입니까? 전투 드론입니까? 아니면 AI 기반 전략? 그 순간 한도현 대위는 고개를 들고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본 전술 시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루이 대위는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기본 전술 시연이요?
이 시대에 세르게이 대령도 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군은 늘 이렇지. 독창성보단 전통, 자주성보단 외부 의존. 6.25 때처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 아닌가? 그 말에 저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장면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대위는 조용히 끼어들며 말을 더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엔 관심 없습니다. 전술은 수치로, 효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본이라면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도연 대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런 항변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침묵은 마치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듯한 여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는 확신. 그건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주최 측에서 다음 날 시연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오전 중반, 러시아와 중국은 오후, 독일은 마지막 시연으로 배정되었고 한국은 시연의 첫 순서였습니다. 기본 전술 시연으로 시작하는 첫 무대. 장교들 대부분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조용한 장교와 그의 팀은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장교, 그리고 그의 부대, 과연 내 예상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아침 시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전투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전 세계 최정예 부대들이 모두 이 무대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웠지만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전술 시연.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한도연 대위의 태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불길함인지 기대감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시연장은 거대한 돔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고 중앙 무대는 넓게 트여 있었습니다. 각국 장교와 참관인들이 자국 깃발이 표시된 좌석에 앉기 시작했고 우리 미군 대표단은 스크린 바로 앞에 VIP석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연 일정표에 따르면 첫 시연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스크린이 켜지기 전부터 각자의 자료를 검토하거나 휴대 단말기를 조작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본 전술이라는 말은 이미 이들에게 패스해도 무방한 시연으로 인식된 듯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단 하나의 문구가 떠올랐을 때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단순한 흰색 바탕, 검은 글씨, 음악도 음성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연 시작 전 웅장한 영상과 함께 자국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무대 뒤편에서 병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전투복,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명의 병사들이 하나같이 완벽하게 통제된 걸음으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중앙에 정렬한 뒤 아무런 명령도 없이 자연스럽게 열을 나누어 무대 앞줄에 앉은 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프랑스군, 터키군, 그리고 심지어 중국군 출신, 참전용사 유가족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 몇몇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가슴에 참전기장을 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군 병사 전원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땅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숙였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진 절. 숨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하나씩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총알 자국이 가득한 참호, 포연이 자욱한 능선, 그리고 조용히 누워있는 전사들의 시신.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단장의 능선,
1951. 그리고 이어지는 숫자들. 전사자 수. 미군 5,329명, 한국군 9,716명, 프랑스군 287명, 터키군 721명, 중국군 14,000여 명. 저는 숫자보다 그 숫자 옆에 떠오른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전사자라 명명된 그들. 아군이든 적군이든 죽음은 평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감정이 스크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루이 첸 대위는 한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잔뜩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의 비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세르게이 드라코프 대령은 턱을 괴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다시 무릎 위에 가지런히 손을 올려놓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그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라인하르트 슐츠 대위마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군사 시연이 아닌 의식인가? 이건 이해할 수 없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시연의 시작을 이렇게 구성했는지, 전술이 아니라 예우로 시연을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순간 제 뒤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하트 소령, 미군 정보부 참관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단장의 능선 생존자예요. 그는 그날 총탄이 빗발치는 능선 위에서 전후 셋을 잃었습니다. 한국군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잊지 않는 군대예요. 적의 죽음조차 존중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한 군대라고 믿었던 모습,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정밀한 무기와 기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한국군은 장비 없이도 말 한마디 없이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절 한 번, 그 사진 몇 장으로.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시연이 아니다. 이건 기억을 전술로 바꾼 이들의 무대다. 그날 우리는 기본 전술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절을 올리는 의식이 끝난 뒤 무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조명은 조금 어두워졌고 무대 양옆의 세트들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하나의 작은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건물 모형, 좁은 골목길, 계단과 복층 구조물, 그리고 인질로 설정된 인물들이 위치한 방 내부까지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는 더 이상 음악도 해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무성의 압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도현 대위는 여전히 무대 오른쪽 끝에서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명령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짓 하나, 오른손을 들어 2번 흔들자. 병사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어오르고 굴러 들어가고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입체적인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정밀했고 불필요한 동작은 없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선을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설계도 위에 미리 계획된 라인을 그리듯 정확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미군이 자랑하는 스마트 전장 통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위성 정보, 드론, 전자지도, 실시간 AI 예측을 통해 병력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사들은 아무런 시스템 없이 오직 사람의 감각과 조직력으로 그 정밀함을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루이 첸 대위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세르게이 드라코프 대령은 어젯밤처럼 도도한 표정을 지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슐츠 대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계산과 수치로 전술을 분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연은 그가 갖고 있는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펴고 뭔가를 계산하려다 이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지만 눈에 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병사가 인지를 호위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 흐름이 살짝 끊기는 듯 보였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된 그 짧은 정지. 저런, 통제가 어긋났다. 루이 첸 대위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세르게이 드라코프 대령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실수가 아닌 상황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도연 대위가 단 한 번 오른손을 치켜들어 손가락 2개를 좌측으로 뻗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우측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병사가 즉각 전진하여 다른 경로로 인지를 안전구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실수한 병사는 빠르게 복귀했고 원래 위치에 있던 사수는 재배치되며 전방위 감시 체계를 복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인하르트 슐츠 대위가 말했습니다. 계산된 유연성, 통제를 넘어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간적 실수를 흡수하는 조직 구조. 이것은 정밀한 기계보다도 더 정교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실수마저 계획에 포함시키는가? 시연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옥상 진입, 사다리 회피, 소음 제거형 작전, 동시다발 사격, 표적 4개소 동시에 제압, 연기탄 투하, 인질 확보, 후퇴 경로 확보. 모든 것이 흐름처럼 연결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작전 소요 시간 1분 47초, 사망자 0, 인질 안전 확보 100%, 민간인 피해 0, 명령 사용 횟수 0. 관중석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은 경이로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프랑스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박수는 이어졌고 곧 몇몇 장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모든 좌석에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도연 대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짧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왜 싸우는가입니다. 우리는 적을 위해서도 예를 갖춥니다. 우리는 기억을 무기로 삼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객석에 앉아있던 참전용사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원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명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모자챙에 올렸습니다. 루이 첸 대위도 세르게이 대령도 라인하르트 대위도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기술의 정점이 아닌 기억의 깊이에서 나온다. 시연이 모두 끝나고 연회장이 다시 조명 아래 밝아졌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각국 장교들의 시선은 경쟁의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웅성거림도 평가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마치 장례식을 치르고 나온 사람들처럼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멍하니 와인 잔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식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엔 한도연 대위와 그의 부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시연 장면이 떠올랐고 그것은 단순한 작전 수행이 아닌 하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싸우는가? 단순한 훈련이나 임무 이상의 의미, 무력의 행사 너머에 존재하는 군인의 이유, 존재의 뿌리. 저는 그것을 한도연 대위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그건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잔이 비워질 즈음 제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루이 첸 대위였습니다. 어젯밤 한국군을 미국의 모방자라 조롱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이 아닌 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마이클 준장님, 저는 오늘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시연이 기본 전술이라는 단어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기본이 아니라 근본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전술이 아니라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루이, 대위, 우리는 기술과 속도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침묵과 예우, 그 기억의 무게는 아무 무기로도 구현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의외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드라코프 대령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묵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어조에는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군인 정신을 봤소. 복종도 두려움도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할 무언가를 품은 군대. 그것이 한국군의 실체였소. 우리처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었소.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라인하르트 슐츠 대위.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수치만으로 전술을 분석하던 독일의 분석가.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연 대위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해명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오늘의 시연은 제 분석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전술이라는 단어조차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건 단지 전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수치와 효율이 아닌 기억을 다루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도연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전쟁은 결국 인간의 역사이고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군대는 단지 싸우는 조직이 아닌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라인하르트 대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도연 대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오늘 나는 내 20년 군 생활 중 가장 깊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늘 강함을 총기의 사거리, 전투기의 기동성, 드론의 정밀도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그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총구가 아닌 기억으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한도연 대위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강함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까지 품고 그것을 기억 속에 새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에 조용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의 표시. 각국 장교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한도연 대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드론의 사양이나 전투기의 성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총소리 대신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진짜 강함을 말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